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열령입니다. 재단의 사업과 운영 전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종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합니다. 정책연구실 이수영 실장, 지역복지실 김철희 실장, 행정지원실 이정은 실장. 2025년 평택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총 18건의 주요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중 완료 6건, 처리 7건, 중장기 검토 5건으로 오늘은 그중 핵심 사항 위주로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조 출자 출연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서 소폭이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 역량 강화 교육과 TF팀 운영을 통해 지표별 사전 점검과 결과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여 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는 지표별 전체 회의, 10월에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점수가 낮게 나타난 지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평가의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1조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무 고용 적극 이행 및 선도적 역할입니다. 시의회 행정감사에서는 재단이 단순한 자체 고용률 달성에 머무르지 않고 선도 기관으로서 타 재단의 법정 고용률 달성을 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은 2024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 3.8% 대비 7.9%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법정 고용률 달성을 위해 상반기 사무처 및 수탁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점검을 통해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 관리하며 타 재단의 법정 고용률을 달성을 위하여 수탁시설인 북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을 활용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유관기관과 적극 홍보하여 타 재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타 기관에서도 법정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342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재단이 단순한 의무 구매 수준에 머물지 않고 품질 경쟁력 강화, 생산품 다양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관내 생산시설 현황을 조사한 후 8월에는 홈페이지에 시설 현황 및 구매 사이트 링크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게시판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10월 중 산업진흥원 상공회에서 생산시설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구매 애로사항 청취, 정기 구매 매칭, 산업박람회 부스 운영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43조 평택복지재단 정책연구 내실화입니다. 정책 연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재단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잇따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 연구가 복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단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년 연구 활용 사례 공모 및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평택시 시정과 복지 현장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 사례는 3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에 기반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주제 발굴을 위해 평택시민, 평택시 관련 부서, 사회복지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차년도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26년도 연구 주제는 6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중장기적 실용적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6년도 연구 주제 중 AI, 사회적 고립 청년, 중고령 발달 장애인 연구 3종은 25년도 연구에 연계하여 추진할 후속 연구입니다. 평택시 복지정책 연구가 단시간 연구가 아닌 중장기 정책 연구 체제로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45조 재단 대표이사 체제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2024년 7월 5일자로 개정된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였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개최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대표이사 직위 전환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부합하는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개 채용과 책임 경영을 통해 조직 안정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46조 AI 기반 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300명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완료하였고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전문 의견을 분석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분야의 욕구가 높았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 기관의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택시 보건소와 AI 부서와 협조하여 최종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348조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입니다. 현재 평택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은 개발 용역업체 선정 이후 8월에 착수 보고회를 완료하였고 12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 및 벤치마킹으로 플랫폼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온 오프라인 홍보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기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참여기관 협력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55조 시민평가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성과 창출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신뢰성 있는 정책 평가를 위해 시민평가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시민평가단 21명을 의촉하고 기본 및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반기에는 이해 모니터링과 활성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총 2회 모니터링과 11월 성과 보고회를 통해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360조 시설장 정령 기준 통일 및 공개 모집 확대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복지재단은 인사규정과 산하시설 운영 규정에서 시설장 정령 기준이 상이하여 인사 운영의 일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시설장은 입시 시점과 규정 적용에 따라 정년이 달라지는 혼선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노무사 및 법률 자문을 거쳐 정령 기준을 정비 중이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재단 인사 규정과 수탁시설 운영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령 도래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채용에 힘쓰겠습니다. 재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경영과 선도적 역할을 통해 평택시 복지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숨 차시죠?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말씀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그래서 요거 제가 질의가 끝나면 바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때 이제 복지재단에 대한 시정 요구 또 지적 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또 제시도 드려서 우리 시 집행부 또 재단 관계자분들이 행정 사무감사 조치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하게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좀 제시를 했는데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좀 해 주셨어요. 뭐 아까 전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대면 보고 안 하고 서면 보고로 뭐 지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이 책자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서면 보고서가 올라왔었는데 아주 큰 발전을 좀 이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성실하게 조치 보고에 임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적을 하거나 대안 제시하거나 했었던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재단의 이제 조직 체계를 좀 한번 개선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의 특장점이 우리가 이제 그 목적 사업의 연구 기능이 굉장히 70~80%를 지금 다 차지하는 굉장히 큰 연구 기능이 있더라. 연구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은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재단 쪽에서 제출해 주신 현황을 일부 좀 잠깐 살펴보면 페이지 339쪽이죠. 전체 우리 출연 예산금이 16억에서 일반 관리비가 13억 5천만 원, 목적 사업비가 2억 9,4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우리 시하고 이제 유사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21억인데 일반 관리비가 7억 7천, 목적 사업비가 13억 9천. 이거 뭐 자세한 상세 내역은 우리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은 일반 관리비 비중이 81%, 엄청나게 많죠. 이제 인건비 여러 가지 관리비가. 근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가 35%밖에 안 돼요, 비중이. 목적 사업비가 상당히 비중이 높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연구 기능 이외에 일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복지재단 특유의 그 특수 사업이라든지 또 시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출연금을 보면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2021년도에 출연금이 14억이었어요. 근데 2025년도에도 14억이에요. 재단의
유일하게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마이너스 출연금 증가된 게 마이너스가 유일하게 복지재단입니다.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더라.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엉뚱한 어떠한 목적 사업을 할 이유까지는 없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연구 기능을 강화를 해서 연구 실적이 충분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어떠한 특수 목적비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예산 확보 안 되면 출연금 확보 안 되면 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팔으셔도 되죠. 이쪽에서 강하게 질책 당했다라고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복지재단이 지금 위탁 지금 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남부복지타운이 흡수가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위탁까지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복지재단의 그런 사업 내용이나 또 결과물이나 이런 거 평가를 할 때에는 그 남부복지타운의 어떤 결과물도 같이 포함돼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평택시 복지재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의원님 말씀도 네, 옳은 말씀.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남부복지타운에 있는 지금 위탁 업체를 이쪽으로 이렇게 빼오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그쪽에서 하더라도 최소한 관리 감독은 복지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줄기차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재단의 힘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청에 이야기를 해도 공연불인 것 같아. 그렇죠? 인정하시죠? 말씀 안 하시는 거는 인정하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복지재단의 존폐에 대한 그런 사항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는요. 우리 대표이사님 임기가 오래 남지 않으셨잖아요. 네. 소신 발언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평가도 내용을 좀 보면 계속 다 등급을 좀 받고 계세요. 다른 재단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평택시 관할 재단들이 가등급이나 나등급도 많지 않아요. 가등급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꼭 점수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상위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기본적인 정량적 점수는 그나마 조금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하시면 이제 나등급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이거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도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평택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기지가 6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복지재단 같은 데서는 구매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나마 그렇죠? 네, 네. 네, 잘 하시는데 제가 다른 재단에도 자꾸 제의를 드리는데 마침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2025년 10월달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팔로웨이 개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회의를 이런 해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적 그 생산품 우선 구매에만 맞출 게 아니라 이 생산 기지가 6개밖에 안 되는데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평택 관내에 있는 이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것만 구매하는 것을 구매율로 맞출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것도 갖고 구매를 해도 이 실적에 다 잡힐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실질적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판로 개척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다라고 하시면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제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네,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나눔본부 기부사업재단 그 이관 관계에 대해서 아까 복지국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약간 호도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행복나눔본부에서 총괄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복지재단에서도 일부 기부 활동, 기부 모금 활동을 물품이나 금전으로 받아서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좀 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용인 쪽에 저희가 그 벤치마킹 갔을 때도 보니까 그쪽에 제가 직함은 잘 모르겠으나 그분이 그 지역의 관내에 뭐 기업체라든지 일반 유지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서 실제 물품이나 기부금을 많이 모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은 위법한 행위를 해서 그렇게 모금 활동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네.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런 네. 저희도 물품 같은 건 들어올 때는요, 네. 삼성에서라든가 또 다른 곳에서 들어올 때는 물품을 가지고 네. 각 시설로다가 저희 시설이 아닌 평택의 전 지역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네. 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뭐 이런 곳에 물품 및 이번에 현금을 복지재단 쪽으로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논아줬습니다. 다.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여기 조치 결과에도 보면 뭐 제6조 1항에 따라서 복지재단은 시의 출자 출연 기관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집에 대한 홍보는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뒷장에 보면 우수 후원자 예우 강화 방안에 보면 지속적인 기부 유도라고 해서 이제 상충되는 그런 문구가 일부 노출이 되는데 저기 의원님 그거는요 산하 시설을 두고 한 내용입니다. 뒷장 거는요. 그러니까 네. 뭐 산하 기관이든 복지재단이든 그 일반 시민들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얼마든지 좀 그 기부 모금 활동을 좀 더 독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렵고 힘드신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행복나눔본부를 없애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복지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셨는데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열악한 재단 그 출연금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을 좀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윤아 의원님께서도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에 대한 거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동안에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촉진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 적이 있나요? 네. 그럼 그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이 종합적으로 이러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정책으로서 그 어떤 그 컨트롤 타워를 해서 우리 평택시의 전체적인 공공이나 또한 민간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물품 구매 확대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그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그 연구에서 나왔던 대로의 정책대로의 지금이 실질적으로 반영을 지속 가능하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요. 게시해 놓고 또한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을 중간관리자 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 산하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복지시설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쭉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그 현장 최일선에서 네. 어떤 복지기관에 교육을 하고 네. 그곳에서 지금은 이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거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확대 방안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까지 이제는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직접 그 생산품 대표들과 또 상공회의소와 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네네. 하려고 하는 추진 계획인 거고 지금까지 지금 쭉 하고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평택의 전체적인 사회적 그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많죠. 센터들이 네. 그 기관의 전체적인 그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또한 구매하고 있지 않거나 적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확대하고 또한 이거를 전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대하고 또한 그분들한테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자료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이 좀 이제 필요하다. 물론 우리 평택에 6개의 중증장애인 생산하는 곳이 있어서 뭐 일반적인 어떤 그 제한적인 면도 있으나 우리가 연구 영역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연구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걸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또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 복지재단의 그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음. 354쪽에 그 수탁 계약에 대해서 이제 본연이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저 추진 계획 조치 사항에 보면은 어떤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서 7월 15일에서 16일 양인간의 교육을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이러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계약 관련해서는 복지재단에서 자체적인 이제 매뉴얼을 이제 8월 5일 날에 또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에서의 어떤 수의탁 계약에 대한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확보해서 우리 복지재단의 어떤 신뢰성이 좀 회복되어지고 그 민관과 복지재단 간의 어떤 그런 수의탁하는 업체들 간의 어떤 그런 오해 소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매뉴얼대로 마련한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당부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설장 전용 기준이 이제 좀 동일하지가 않다. 네네. 그렇죠. 우리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의 그 현재 그렇게 해서
만 60세로 25년 10월부터 이제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법률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조사를 재정비를 해서 확정을 10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는 그죠? 네, 재정비는 이미 네, 끝났습니다. 10월에 그렇게 하려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아직 확정하고 정비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이사회를 정비 거쳐야지. 네, 그러니까 정비 중에 해서 그렇게 확정하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저희 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센터장님들은 정년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 65세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복지재단의 규정에는 정년이 제가 알기로는 60세로 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복지재단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65세로 돼 있죠? 그분들이 근로계약에 65세로 돼 있나요? 그분들이 입사일 당시는 65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세 분한테 구했습니다. 그래서 65세로 인정해 주는 게 맞다. 아, 그래서 그러면은- 차후에는 이제는 재단의 규정지 의원님 말씀대로 재단의 규정대로 60세로다가 한다. 그것을 다시 재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뽑을 때도 규정에는 복지재단의 규정에는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규정집엔 그런데 그분들과 채용 그러니까 관계에서는 60세는 돼 있는데 65세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타운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65세로다가 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복지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아, 그럼 이분들이 위탁 그 센터장님이 할 때는 복지재단에 65세로 돼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또 규정을 60세로 두 개가 규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있더라고요. 규정집 하나 있고 북부 복지타운 규정집이 있어가지고 북부 복지타운 규정집이 2년 만에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없어졌어요. 북부 복지타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센터장이 북부 복지타운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네네. 그때 입사이신 분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센터장이 지금 현재 우리 재단의 규정 정령에 네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 수탁의 센터장님은 65세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단에 있는 규정에 그 이전부터 20세로 돼 있었는데 왜 또 지금 25년 10월부터 60세로 또 적용을 하느냐, 이게 중복된 거 아니냐, 좀 이해가 저는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규정집에는 네네. 60세로 되어 있는데 네. 그 당시에 타운 소장이라고 해가지고 또 타운을 논아놨는데 거기에는 시설장 정년은 65세라고 아주 딱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운 시설하고 복지재단하고 다른 거잖아요. 아, 그런데 똑같이 그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걸 한번 좀 알아보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타운 네. 시설의 정령과 복지재단의 정령이 다르면 복지재단의 규정을 따르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65세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65세로 정년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근로계약서에는 됐다고 돼 있지 한다면야 않지만 그렇게 또 안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북부 복지타운 규정집에는 시설장은 65세로 하고 아니요, 왜 북부복지타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복지타운만 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수탁의 센터가 지금 8개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센터장님의 행정실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해가 안 돼서 행정지원실장 이정은입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하시지 못할 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좀 복잡한 상황이어 갖고요. 지금 저희가 세 분의 이제 시설장이 계신데 그분들은 2013년 이전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인사 규정에 관련해서는 복지 타운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요. 복지 타운 규정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 시설장은 65세로 한다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장들은 본인들이 입사할 때 정년을 65세로 알고 입사를 하신 거고요. 도중에 저희가 재단 규정하고 타운 규정하고 몇 번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재단 규정은 60세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정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노무법인에 2개 의뢰를 했고 법률 자문도 구했는데요. 이분들은 세 분은 다 그때 입사 때 규정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했고요. 65세에서 60세로 가는 거는 노동자 입장에서 처우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재직하시는 분은 65세까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25년 10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부터 시설장 뽑는 거에 대해서는 다 정년을 65세로 맞추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13년 이전에 세 분이 센터장으로 했을 때는 그 복지타운의 근거 기준 하에 따라서 65세이나 복지재단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 자문에 의해서 65세가 인정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법률 자문한 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2013년 이후에 들어오신 또 센터장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네, 한 분 그럼 계십니다. 이분은 예, 한 분이 계신데요. 네네. 23년도에 이제 그분은 입사를 제가 알기로는 입사를 20년도 1월 20날에 하셨는데요. 23년도에 복지관 자체에 대해서 취업 규칙을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시설장 정년을 65세로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노무사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했는데 이분 또한 65세로 하시는 게 맞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재직하시는 시설장들은 다 65세가 맞고요. 저희 재단 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실장들은 저희가 지방 공기업 인사조직 규정 및 재단 규정에 의거해서 60세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지금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20년도에도 복지재단에는 이미 규정에 정년이 60세로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년도에 들어온 센터장으로 들어온 그분도 65세로 노무사에서 인정을 해줬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센터장님들은 65세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복지재단의 규정에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센터장님들은.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60세로 규정을 재단에다가 해놓은 건 그 재단의 규정에 따르라고 있고 그 이전에 그렇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규정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럽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네,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인사규정하고 취업규칙을 봤을 때 더 우선시하는 거는 취업규칙이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인복지관 자체의 취업규칙에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저희가 규정보다는 취업규칙이 우선하기 때문에 65세로 해줘야 된다는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산하에 있는 센터장님이 전부 다 몇 분이신 거죠? 센터장은 5분이십니다. 5분은 그런데 한 분은 계약직이시고요. 그럼 4분은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의 그 정년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법률상의 자문을 받았을 때.
이게 저희 재단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재단에는 60세로 돼 있으나 네네. 이분들이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는 재단에 60세로 정년이 돼 있지만서도 이래저래 해서 이분들은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65세로 인정을 해도 법적으로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인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먼저 그 규정이나 취업 규칙에 근거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단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취업했을 때의 기준을 네네. 우선한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 65세였고 근로자의 기준, 근로자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상 예이잖아요. 그래서 65세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답변이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정년이 된 이후에 새로 충원이 될 때는 기준에 맞춰서 60세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규정직을 재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60세로다가 똑같이 마치도록 할 수 무슨 있도록 말씀인지도 네, 이해 계속 가지만 질해 주십시오. 이제 네. 예, 그 규정에 대한 것과 지금 말씀한 부분까지 상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한 법률 자문이 어떻게 질의를 했고 어떻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평택시의 모든 이제 복지를 전문적으로 책임을 이제 지고 있는 그런 어떤 큰 이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표이사님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그동안 애쓰셨지만 남은 기간에도 어디 가나 어느 곳에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그 공기업의 그 직원분들의 분위기나 아니면 사기 진작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좌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또 그동안에 살아온 연배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 복지재단의 여러 이러저러한 외부적인 말들과 오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화합을 해서 업무 보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 화기애애하게 좀 진심을 담아서 사기 진작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전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관련돼서 복지국이나 출장소도 그렇고 이제 기관들의 공통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향후 계획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쭉 주셨는데요. 우리 그 재단의 산하기관들에서 식사하시는 곳들도 있으시죠? 이곳에서 쌀은 어디 거 쓰세요? 네, 더 행복 나눔이라고 음. 거기서 장애인 시설입니다. 네. 그리고 종이나 이런 것도 다 장애인 시설 거 써주시죠? 네, 모범적으로 이거요.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른 기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쓰실 수 있게 좀 안내도 계속 해주십사라는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네. 그 대표이사님 네,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올 연말. 올 연말까지? 네, 네. 의회에 다시 출석하실 일정이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연말까지시면은 다음 추경 때 다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추경 때 안 오시잖아요. 네, 네, 마지막 그러니까 사전에 뭐 여쭤보지 못했는데 마지막 출석 네, 네. 그런 것 아니실까 같습니다. 싶어서 그쵸? 네. 뭐 이후에 뭐 다시 오실 수 있는 계기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출석이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대표이사님으로서 그동안 몇 년 계셨죠? 재단에? 재단에 저는 시설에 있을 것까지 해서요. 네, 다 해서 16년. 16년 동안 복지 분야에서
노고 많으셨고 또 씨앗도 뿌려주시고 또 후배님들이 걷어 주실 건데요. 마지막 출석하셔서 마지막 한 말씀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은데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운 점도 많고 또 후배들이 잘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이렇게 가까이 또 뵈니까 더욱더 좋고요. 네,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해주셨고 또 남은 역할들 후배들이 또 이어가는데 더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